한국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전기도 없던 후진국이잖아요. 아니, 한국은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국가는 다 바보라서 발전을 못한 겁니까? 일단 제 말대로 한국에 가서 생활해보시고 다시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만약 기술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지금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일은 그저 재미있는 상상처럼 여겨지지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1년 넘게 생활을 하다가 고향을 방문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살아왔던 미국이 1년간의 한국 생활 때문에 다소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현재 한국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피노예요. 처음 한국으로 발령 났을 땐 반가움보다 걱정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30살이 넘도록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해외에 나갔던 경험은 전혀 없었죠. 그런 저에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부 문화권이 아닌 동양 문화권이라는 사실은 걱정거리를 안겨주기 충분했어요. 해외로 발령받았지만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회사 안에서 제가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업무 특성상 굳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도 없었죠. 다만 출근하는 근무지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 근무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개인 사비를 들이더라도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추세인데 해외 근무면 월급도 받으면서 숙소도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해외라는 사실은 설레임을 주기 충분했지만 먼 나라 아시아라는 게 두려울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과 다르게 결국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보이는 주변의 경관들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죠. 솔직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주변의 모습들이 그닥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인도에 버려진 것처럼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에서 적응하는 건 쉬웠어요. 한국 지사 직원들은 친절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어서 꼭 한국어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한국어를 우선 배웠어요. 3가지 말만 배워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꽤 편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처음 한국에 발령받았을 때는 2년이었지만 제가 연장을 신청해 더 머물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해외에 오래 머무는 제가 걱정이 되어 다른 직원과 바꿔준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편리하고 친절한 한국인들과 더 어울리고 싶었고 좀 더 적응한다면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해 함께 여행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미국 본사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지냈던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죠. 한국에 있는 게 확실시되었기에 미국 본사로 출장을 가는 게 조금 설레었습니다. 미국인이지만 미국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 인천공항에 간 적이 없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웅장한 인천공항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상당히 긴장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이 크고 깔끔하게 관리가 된다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한국 공항을 떠나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의 마음은 상당히 뿌듯했어요.
내가 머문 숙소가 상당히 고급 호텔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인 듯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문다는 뿌듯함으로 미국로 가는 내내 가슴이 꽉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사에 가야 할 말도 많고 부모님께도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긴 비행 끝에 어느덧 미국 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막상 공항에 내려서 본 모습은 다소 생소하면서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작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공항에 비해 생긴 지 더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미국 공항이 관리가 아무리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비해 작은 느낌, 좀 더 낙후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집으로 향했어요. 익숙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종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종이 티켓을 구매해 지하철에 탑승하는데 개찰구에 있는 펀칭 기계에 스스로 구멍을 뚫고 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종종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식 업무로 지하철표 검사를 했는데 없다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요. 영무원이 돌아다니며 검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 양심에 맡기는 게 바로 미국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카드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들어갔던 한국이 떠올랐어요. 마치 꿈처럼 미래에 다녀온 느낌까지 들었죠. 지하철 개찰구에 서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5분 뒤에 온다는 안내를 보았습니다. 그것조차 생소하게 느껴지더군요. 한국에선 지하철을 탑승할 때 내가 타려는 호선에서 가는 방향만 확인하고 타면 되는데요. 미국은 아니었죠. 한 지하철역에 여러 지하철이 오기 때문이에요. 양쪽 방향을 생각한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하게 살았던 곳인데 한국을 다녀오고 나니 복잡하게 느껴졌죠. 심지어 저는 미국인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외국인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제 막 걸음을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뛰다가 승강장 아래로 넘어질 뻔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뛰어가 아이를 잡아당겨야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뛰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엄마가 발견했고 어린 아이가 넘어지기 전 옷자락을 잡아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국이었다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랐죠. 미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점들이 한국에서 1년 지냈을 뿐인데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 우선 집으로 향했어요.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에 미국에 도착한 게 토요일이거든요. 문을 열고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반갑게 반겨주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엄마는 정말 반가웠는데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서 어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추워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일 생각에 주방으로 막 들어가려는 참이라고 설명했죠. 그제서야 미국의 살인적인 추위가 떠오르며 벗으려고 외투 지퍼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신발을 벗고 두꺼운 외투도 벗었거든요. 처음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가 좀 추운 곳이었는데 그래도 수면 잠옷이라는 좀 두툼한 잠옷을 입으면 별다르게 겉옷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그때 한국에서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도 상당히 단열이 잘 된 집이라고 자랑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불현듯 미국 집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들었어요. 편하게 쉴 생각으로 집에 왔는데 계절이 겨울이라 옷도 벗지 못한 채 벽난로 앞에 앉아야 했거든요. 집에 이제 막 도착했는데 10일 동안 어떻게 있어야 할까 벌써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 한국식으로 바닥 난방을 공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부모님은 미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계속 걸렸기 때문입니다. 추운 미국의 집이었지만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익숙한 집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그리웠던 친구들의 만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말이 지나가고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침에 일찍 여는 테이크아웃 카페로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를 사가던 게 버릇이 되어 저도 모르게 카페로 발걸음이 가더라고요. 이른 아침 시간이었지만 제 앞에는 벌써 두 팀이 있었어요. 총 3명 정도가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고 미국 본사로의 출근이라 엄마가 잘 가고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기다리며 엄마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줄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출근이라 좀 여유 있게 나오긴 했지만 출근해야 했기에 시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제 순서는 다가오지 않았죠. 초초하게 시간을 보며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을 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려 10분이나 지나 있었거든요. 커피 하나를 주문하기 위해 아침부터 10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한국만 생각하고 빨리 끝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죠. 문제는 겨우 주문을 끝내고 커피가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가 나오는 데까지 또 15분이 걸렸거든요. 들리는 음악도 선곡이 잘못된 건지 스피커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마치 시장 바닥에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귀가 찢어질 듯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대체 무슨 음료를 주문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가 싶었죠. 제 앞에 3명이 있었으니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무려 10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기술이 필요한 어려운 음료를 주문할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한국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겠다고 카페에 들어와 30분 가까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직장인에게 아침 시간은 연곡과 같은 시간으로 정말 소중한데 그 시간을 모두 쓸데없는데 허비한 것 같아 화까지 나더라고요. 더 슬펐던 건 커피도 맛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너무 그리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편히 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집이 추워 겉옷을 벗을 수 없었고 편안하게 누울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벽난로 앞에 담요를 덮고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무덤덤했죠. 한국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제가 답답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결국 저 혼자 신나게 이야기했을 뿐이죠. 아쉬움에 두 번째 출근날이 되었을 땐 아예 카페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30분 가까이 걸려 먹을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출근할 때 고장났던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고장난 채 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은 5층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걸어 올라간 이후에 이메일로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쳐질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요. 돌아온 답변을 보고 더 놀랐답니다.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부품을 주문하고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10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말도 더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이게 미국이지 하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상에서 늘 벌어지고 있었어요. 느린 게 당연한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죠. 추위에 벌벌 떠는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미국 출장을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매 순간 한국을 떠올리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가길 원했던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미국 본사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숙소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그동안 몸도 마음도 긴장되고 불편한 생활을 했었는데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부모님이 계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게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마치 원래 제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익숙한 듯 공항 지하로 내려가 지하철을 탑승하면서 교통카드를 꺼냈어요. 미국처럼 표를 끊는 번거로움도 없고
어떤 지하철이 오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정해진 지하철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지내면서 모든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자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관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전체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한 개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미국은 3시간이 아니라 2주는 더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심지어 안내방송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을 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알 수 있게 종이에 안내문구로 써놓는 게 미국이니까요. 새삼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너무 기뻤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생활 중에 고향인 미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그녀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여러 사건들이 참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특히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경험은 한국인의 빠른 처리 속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고장 수리에 2주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오는데요. 미국인들은 그 불편함을 항상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반대로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한국과 달라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간다니. 아무리 주제가 전 세계 축제에 관한 것이지만 난 너무 싫어. 한국 같은 곳에 나를 가라고 한다니. 당신 정말 실수한 거야.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니. 로이네는 왜 그토록 화를 내며 한국에 가기 싫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작가 로이네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며 이번엔 대형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옴니버스 형태의 책을 출판하게 되어 저 같은 신입 작가가 유명 작가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제에 제가 맡은 내용은 전 세계 축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중에 저는 아시아 국가를 맡아버렸네요. 이탈리아에 쭉 살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염두해 본 적이 없어요. 같은 사무실에 얼마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 일본인이라고 했는데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이에요. 영어 발음도 너무 못 알아듣겠고 자기만의 고집 같은 것이 있어 전혀 팀원으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글쓰기를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저를 돕는 수련생들도 있고 작가 지망생들과도 많이 교류를 하는데 이탈리아에 오래 살았던 중국인이지만 그녀는 정말 지저분하고 일머리가 없어 아무리 가르쳐 주려 해도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아시아 국가 자체를 좀 꺼려하게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들보다 작고 가난한 나라 한국인은 만나본 적이 없고요. 워낙 작기도 하고 전쟁 중인 국가 아닌가요?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았던 저는 무언가 크게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용기가 나지 않네요. 한국으로 가는 것에 화를 많이 내긴 했지만 이번 주제로 인해 저는 엄청난 대선배들과의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제가 늘 존경해왔던 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가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처음 떠나는 여행이 너무 걱정스러웠지만 한 일만 끝내면 다시 오지 않아도 될 곳이니 간단한 준비와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한국 승무원들이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고 친절하네요. 제가 만나봤던 일본인과 중국인과는 많이 다른 듯 보였어요. 긴 시간 비행 후 인천공항에 입국하니 세상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 국가가 맞나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니에요. 인천공항만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건가요? 전혀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네요. 일본과 중국보다 한참 더 후진국인 한국이 이렇게 좋다니 사실 공항 입국부터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의 거대한 규모의 공항이라니 모든 안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잘 되어 있어 외국인도 길 찾기가 어렵지 않고 공항철도는 굉장히 이용이 빠르고 서울로 가는 데까지 20분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탈리아에도 스카이트레인이라는 것이 있어 대중교통편으로 이용되지만 공항철도는 정말 빠르고 쾌적하네요.
가는 내내 축제철이기도 해서 인지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이번 여행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더니 저는 한국에서 소화해야 할 일정이 많아 걱정이 되었는데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긴 시간 여행이고 처음 오는 한국이라 긴장을 했을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몸이 너무 이상하며 앞으로의 일정에 무리를 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비상약을 준비해 줄 수 있는지 물어 약을 받았는데 저는 알러지가 있어 이 약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힘겨워하는 저를 보고 한국에는 많은 편의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새벽에도 문을 닫지 않고 이곳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음식, 의약품까지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라더군요. 한국은 이런 상점이 거리 곳곳에 있어 늦은 시간에도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고 여행 경로를 서치하던 중에 보았던 기억이 났어요. 남은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약을 먹어야 했어요. 지도 앱을 켜보니 주변에 편의점이 정말 많이 표시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의점이 많은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몇 군데 편의점을 가보니 제가 찾는 약이 있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제품의 성분을 찾는데 그리 어렵지 않아 제가 원하는 약을 발견하니 정말 안심이 되었는데 이런 약을 이곳은 24시간 원하면 아무 때나 살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가만히 드는 생각이 그동안 내가 너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나쁜 점들만 생각해서 겁을 먹었나 보다 하는 실수가 터져나오며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른 아침 조식을 먹고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잠시 명상을 했어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항상 신체 리듬과 명상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글쓰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루틴화된 일상을 살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요. 이번 축제 답사는 시기에 맞춰 벚꽃 축제를 계획했는데요. 한국에는 유명한 벚꽃 축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주 보문호진에 군항제, 강릉 경포 한국은 벚꽃 축제가 정말 많네요. 저는 여기서 가장 최고의 벚꽃 축제라는 진해 군항제를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역까지 가서 셔틀을 이용할 수 있더군요. 서울역에서 창원까지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 무척 빠르기도 했지만 모두 조용하고 배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짐을 짐칸에 두기 어려워하니 조용히 말없이 저의 캐리어를 들어 짐칸에 올려두었던 한 남학생이 눈인사만 하고 앉았어요. 쑥스러워하며 볼이 빨개진 남학생은 정말 귀여웠어요. 더 대화하기 어려운지 바로 책을 꺼내보더라고요.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좌석에 앉게 되었는데 맞은편 아주머니 두 분이 저에게 삶은 계란과 커피를 주며 먹으라고 손짓으로 알려주셨어요. 어떤 음식인지 몰라받고 싶지 않았지만 웃으며 손수 까는 법을 보여주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가방에 있던 견과류를 드리며 드시라고 인사했네요. 꽤나 긴 시간 앉아서 가기 지루했는데 그분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시는 목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운율이 있고 부드러운 말씨가 듣기 좋았어요. 3시간 정도 달려 창원에 도착한 뒤 한국인 아주머니와 남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진해 군항제로 갈 수 있는 셔틀버스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들도 그 셔틀버스를 타러 가서 다시 웃으며 걸어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혼자 온 것 같다고 하며 사진을 찍어주시기도 하고 까르르 웃으며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웃으며 사진 찍고 서로 찍어주고 팝콘처럼 예쁜 벚꽃이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러 온다는 것이 이해되는 장면이었지요. 진해 군항제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생소한 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으로 아시아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경멸했었는지 이 아름다운 벚꽃을 보며 눈물이 갑자기 흐르더라고요. 무거워 보이는 짐을 망설이지 않고 들어주고 먹을 것을 선뜻 나눠주고 다른 인종인 저를 불편해하지 않고 대화는 비록 나누지 못했지만 눈인사와 말투 행동에 저는 정말 감동받아 버렸어요. 이곳은 축제의 지역이라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 모두 웃고 있으며 친절하고 정말 천국 같았어요. 진해 군항제가 시작되는 길목에 들어 서니 갑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믿을 수 없어 숨이 맺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이 장면은 진해 군항제가 최고라고 하더니 역시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이네요. 예쁘고 작고 귀여운 벚꽃들이 만개해서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런 것이 자연이 주는 화로람인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너무 많아 꽉 찬 길들이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다들 웃으며 통행을 배려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함께 질서를 지키며 벚꽃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 사람들의 질서에 감탄이 나왔어요. 축제답게 한쪽 길가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주던 곳이 정말 신기해 보여. 저는 솜사탕을 제일 먼저 사서 먹었어요. 벚꽃과 솜사탕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이더라고요. 달콤한 솜사탕을 먹으며 먹거리가 있는 곳을 지나니 떡꼬치부터 회오리, 감자 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 조금씩 사 먹어보았어요. 어느 곳이나 축제에 가면 바가지 요금의 소매치기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소매치기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보다가 너무 불안해서 가방이 지퍼가 열려있다고 알려준 한국 소녀들도 까르르 웃으며 괜찮다고 고맙다고 하던데 한국은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갑이 열려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탈리아도 안전한 도시이지만 한국은 정말 이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편안하게 축제를 그냥 즐기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이곳이 후진국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웠어요. 음식들도 다 맛있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았어요. 다들 입에 설탕가루가 묻어있거나 잔뜩 간식을 들고 길을 걸어가며 먹는 걸 보니 이 광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벚꽃이 만개한 이곳에서 다들 정말 잘 즐기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곳곳을 사진 찍어 제 SNS에 올리며 한국 벚꽃축제, 진해 군항제라고 올리니 저를 팔로우하는 지인들이 너무 예쁘다고 이게 어디냐며 더 자세한 사진을 올려달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환호하는 제 팔로워들을 보니 저도 너무 신나지 뭐예요. 계속해서 더 이곳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서 저는 가는 곳마다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중원광장에서 탑승한 모노레일 칸은 이곳 시내부터 해서 주변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탑승할 때 살짝 무섭긴 했는데 위에서 바라본 경치가 끝내주더라고요. 전망대에서 내려보니 다시 한번 대로변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른 느낌으로 이곳을 흠뻑 느낄 수 있었어요. 전망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밤의 야경도 정말 궁금했어요. 축제답게 볼거리가 가득했고 전통 공연과 게임 등 정말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눈으로 벚꽃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리에서는 가수들의 축제 공연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즐기다 보니 돌아가야 하는 교통편을 그만 놓치고 말았지 뭐예요. 사진을 많이 찍고 계속 업로드하고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것도 모른 채 감상만 하고 있었다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를 지켜보던 한 부부가 아이들과 마실 나와서 차를 가지고 왔으니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던 이 도시의 핸드폰마저 꺼져 이 부부의 호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젊은 부부여서인지 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호텔로 가는 내내 한국이 매우 아름답고 진해 군항제는 정말 멋지다고 하니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에게 음식은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무슨 소리냐고 저는 여기 음식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길에서 만든 정식 식당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먹어본 음식마다 맛있었다고 가는 내내 감탄을 했어요. 너무 고마운 나머지 안전하게 저를 호텔로 태워주신 부부에게 감동해서 내가 조금 이나마 답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니 이 돈을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웃으면서 저희도 축제 와서 좋은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경험을 이탈리아에 가서도 잘 전해주세요라며 웃으면서 저희 돈을 사양했습니다. 여행 중에 낯선 도시에서 핸드폰이 꺼지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며 호텔에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오늘 일을 기록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내내 저는 어느 곳 이건 한국인의 도움이 자연스레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호텔 서울역에서 이곳으로 오는 순간까지도 저는 누구에게 도와달라 요청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자연스러운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다지요. 누군가가 당황하거나 공경에 빠진 모습을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민족이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측은지심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다들 공경에 빠진 외국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멋진 벚꽃 축제 이것 하나만이 저를 흔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많은 사진과 자료들, 한국의 축제에 관한 자료 정리를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의 자료는 한국인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글 쓰는 사람이기에 한국의 축제 문화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이기에 한국은 개화 시기에 맞춰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4월에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며 이 행사장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나 안내가 매우 섬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같이 기록했어요. 특히나 푸드트럭의 다양한 음식들은 매우 깨끗하고 길거리 음식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고 정갈했다는 사진 첨부와 함께 한국인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진심이고 위생 개념이 확실한지 잘 알게 된 일화도 발견했어요. 회오리 감자, 솜사탕, 탕후루, 떡꼬치 등 뾰족한 나무 막대가 쓰레기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꽃다발처럼 한아름 모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한 곳에 모아두던 지나가는 시민. 그분도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모두들 길에서 들고 먹은 음식. 포장재들은 다들 직접 분리해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다들 한국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연발을 해서 저는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동료들을 위해 여행 일정을 정리하여 제 계정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다는 진해 군항제를 저의 친구들이 보러 갈 수도 있겠네요. 저의 글들을 보고 제 글이 인기가 많아져 여기저기서 저희 여행에 대한 후기를 원하는 인터뷰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일지 몰랐거든요. 어떤 고리타분한 한 친구는 벚꽃은 일본이 원조이고 한국이 너무 지저분하고 볼품없어 아름다운 일본의 벚꽃을 한국에 가져 다심어다 주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일본은 침략 국가이지요. 일본이 벚꽃의 원조이냐 한국이 원조이냐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아이기에 특별히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리고 혹시나 이것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는 진해 군항제를 직접 보고 온 이방인으로 진해 군항제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곳에서 보인 아름다운 벚꽃과 친절히 몸에 베이고 배려 있는 관람을 하던 모습들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서 어느 곳이 원조라고 하더라도 저는 꼭 다음에 벚꽃이 다시 피는 봄이 되면 한국을 찾겠습니다. 한국을 후진국 잡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협한 생각을 지우고 벚꽃은 한국이다. 생각하며 내년에는 어느 곳을 여행할지 지금부터 1년 뒤를 계획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질에서 온 체조요정 루리라의 이야기입니다. 루리라는 왜 그토록 한국을 싫어하고 미워했을까요?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서 느낀 점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며 한국을 소개했는데요. 그녀가 느낀 한국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난 전 브라질 체조 선수 루리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브라질 국가대표 체조 선수이자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는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잘 알려진 예수상이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곳일 수도 있지만 얼마 전 유명한 한국의 유튜버 빠니, 보틀이 이곳에서의 여행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 곳이라서 이제는 많이 알려진 곳이지요. 이곳은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계신 구독자님들 브라질에 오신다면 꼭 제가 살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을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해변과 끝내주는 경치 제가 책임집니다. 까다로운 한국인의 취향을 제가 잘 알지요. 브라질에 뛰어난 체조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도 선수 아버지와 탁구 선수 출신. 어머님에게 서보고 자란 것이 있어
사상운동을 생활화했었답니다. 어머님과 아버지 두 분 다 모두 뛰어난 선수들이셨고 국가대표를 지나 이제는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방면의 운동은 모두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지요.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따라 늘 체력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본받아왔으며 어머니와 새벽 탁구를 같이 했답니다. 몇 살이라고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저는 일찍 탁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한국인 어머니는 국가대표로 발탁이 될 만큼 유능한 탁구 선수였지만 한국의 체육계는 여성 선수들이 견디기 힘든 고된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결국 한국의 탁구계의 텃세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 브라질로 귀화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탁구 선수로는 이름을 알리기 어려우셔서 아마도 엄마는 한국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늘 화가 많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브라질에서는 가까운 사람은 없었어요. 엄마는 한국을 그리워하셨지만 늘 미워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참 안타깝습니다. 엄마는 한국을 왜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을까요? 저는 늘 궁금하면서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죠. 엄마는 저를 멋진 탁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반항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늘 무서웠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들으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 엄마가 무서웠어요. 엄마는 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유독 국가대표였던 아빠는 운동이 힘든 것을 잘 알기에 제가 탁구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엄마가 늘 화를 내며 운동을 강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운동을 했지만 아빠가 저의 안식처였어요. 너무 힘들어 운동 따위는 집어치우겠다고 탁구가 너무 싫다고 울던 저를 어느 날인가 엄마가 달래며 루리라 너가 탁구 선수가 되어 한국의 올림픽에 간다면 엄마는 소원이 없겠어 라는 말을 한 뒤로 엄마는 많이 침울해지셨어요. 고된 훈련과 타향살이로 병을 얻게 되셨어요. 아빠와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안쓰럽네요. 젊은 나이에 한국의 또래 선수들에게 배척당하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신 엄마 이제는 정말 그림이네요. 맞아요. 저희 엄마는 혹독한 선수 생활과 타향살이의 고통으로 병을 얻어 제가 선수로 데뷔하기 전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럼 전 탁구 선수가 되었을까요? 엄마에게 늘 반항을 하던 저는 엄마가 원하지 않던 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단에서 만난 친절한 체조 선생님 덕에 저는 체조를 사랑하고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탁구를 멀리하게 되었죠. 엄마 보란 듯이 저는 체조만 열심히 하는 나쁜 딸이 된 거죠. 엄마 지금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요. 제가 체조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 아빠는 기뻐하면서도 못내 아쉬워하셨답니다. 탁구 국가대표를 했다면 엄마가 더 좋아했을 텐데 라면서 말이죠. 이제 곧 엄마가 돌아가신 지 4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저는 체조 국가대표로 국제무대에서 상을 휩쓸게 되었고 아버지는 저의 체력 훈련을 전담으로 하는 코치로 전향하게 되었죠. 체조 선수인 저는 브라질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외모를 반반 물려받아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 이곳에서는 독특한 외모 덕에 주변의 시샘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저를 늘 예뻐하셨던 아버지는 너의 아름다움은 이곳의 사람들이 감히 얻지 못하는 아름다움이야 라며 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나의 아버지 덕에 저는 결국 체조 선수로 유명함을 얻게 되고 이곳의 인플루언서로 얼마 전 100만 구독자를 얻게 되어 광고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엄마의 나라, 한국 처음엔 외면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떠올리기도 싫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이 엄마에게서 왔다는 것을 아버지는 늘 다시 상기시켜 주셨답니다. 브라질의 인플루언서이자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저는 엄마의 나라로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아빠와 저는 한국을 엄마에게 말로만 들어 예전 기억만 가득합니다. 아빠 또한 예전에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인플루언서인 저는 한국의 여행사와의 협약으로 일주일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받고 알아보니 한국은 요즘 대세 말 그대로 핫한 곳이더군요. 사회 전반의 문화를 이끄는 곳 한류 문화 정말 대단했어요. 봉준호, 블랙핑크, BTS 정말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한 문화 선진국이더군요. 한국에 초청을 받아가게 되니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지만 불현듯 그전 엄마가 한국을 나쁘게 평가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지 못했던 엄마는 늘 한국의 부조리를 말하며 화가 많았거든요. 장시간 비행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빠와 저는 입국을 하자마자 공항에 털썩 주저앉으며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엄마가 말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엄마가 이런 한국을 봤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저는 멋있는 한국 인천공항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가 말했던 한강 서울의 북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경황도 없이 아빠와 저는 공항에서 리무진을 탄 채로 북촌으로 향해 달라 외쳤죠. 장시간의 비행이었지만 놀라운 한국의 모습이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아빠와 함께 북촌의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저녁 무렵이 되어 숙소로 가야 했는데 이내 알록달록 예쁜 조명이 켜진 청계천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옹기종기 다양한 상점들과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 예쁜 조명들과 흐르는 물까지 엄마가 이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빠와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편 채로 청계천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브라질에서 영원히 잠든 엄마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엄마, 한국의 청계천은 이런 모습이에요. 엄마가 이 영상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아빠와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이곳에 왔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하네요. 새벽 1시에 이런 영상을 찍으며 길을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보이네요. 브라질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풍경이에요. 엄마, 나 이런 한국에 오래 있고 싶어요. 청계천 정말 아름답네요. 엄마가 이곳을 많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입니다. 저는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간호장교 제시카입니다. 학교에서는 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졸업 후 간호사가 되기 전 친구들과 졸업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한국을 가고 싶었답니다.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한국을 그리워하셨지만 이제는 긴 시간 여행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약해지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늘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한국은 전쟁을 경험한 후진국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기억이 매우 아름답다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전쟁 고아가 많은 곳이지만 한국은 매우 아름답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전쟁과 가난함, 슬픔을 아주 안타까워하셨어요. 졸업 전 같이 간호학을 배웠던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을 추천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대를 겪었습니다. 졸업 여행을 후진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여행 이후 언제 또 가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더 멋진 곳을 가자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장점을 설명하며 설득했어요. 같은 과의 친구 로버트는 한국에 에어비앤비를 하는 호스트를 만난 적이 있어 가이드를 부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라는 곳을 보여주며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한 곳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K-팝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한국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믿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정말 헉소리가 나오고 우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분명 가난한 나라라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인터넷으로 본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 이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군요.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승무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안심이 되었어요. 유럽 전역의 공항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곳에는 대부분 국어를 하는 히피들과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유럽의 소매치기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히피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장시간 여행을 한 탓에 우리는 지쳤지만 인천공항의 쾌적한 시설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제 친구 나나가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겠다며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나는 2주 전 실습 중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깁스를 한 상태였어요. 깁스가 너무 조여온다고 나나는 바지를 벗어야 할 것 같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인천공항 보안요원이라며 뛰어온 직원은 나나를 직원용 차량에 태워 어디론가 빠르게 이동했어요. 우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외국인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센터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나나를 만나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헐레벌떡 나나를 찾기 위해 긴급의료센터를 찾았어요. 나나는 조여오는 깁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깁스로 처치를 받은 후 웃는 얼굴로 안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나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할 수 있다니. 간호장교인 우리들은 왜 나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는지 눈물이 나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나에게 삽입된 깁스가 잘못 처치한 방식으로 점점 더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의료 선진국이고 더군다나 저희는 간호장교인데 나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눈물이 났어요. 나나는 이 잘못 적용한 깁스를 빨리 풀지 못하면 다리를 절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료인인 우리도 이렇게 처치 못했던 긴급한 상황을 단 10분도 되지 않아 처치받을 수 있다니. 정말 이런 곳이 후진국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요. 한국 인천공항의 시스템과 공항 직원의 빠른 판단력에 나나는 무사히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나가 다리를 계속 아픈 채로 방치되었다면 우리는 한국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빠른 판단을 해준 한국 직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인천공항으로 우리를 마중 나온 한국인 선아는 우리와 같은 간호학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엽고 예쁜 선아는 한국에서 홍대에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홍대 우리는 모두 함께 공항 리무진을 타고 홍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홍대에는 인천공항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세련된 도시 그 자체 제가 할아버지께 들었던 그 가난한 나라가 절대 아니었어요. 홍대는 가장 첨단이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외국인이 많았고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저희 모두 바로 여기야 하고 소리 지르며 한국을 추천한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홍대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선아 씨가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로 이동했어요. 홍대에서 놀고 바로 쉴 수 있고 쇼핑하고 먹거리 클럽이 있는 홍대의 에어비앤비 선아의 에어비앤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아름다운 에어비앤비에 난방시설이 고장나 숙소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관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모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니 며칠을 지내야 하는 한국에서 난방이 안 된다면 우린 어떻게 하죠? 갑자기 선아에게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선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선아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는 건 어때라고 물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이지만 이곳은 너희들이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선아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명동도 들렀는데 명동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신구가 공존하는 정말 어메이징한 곳이었어요. 지하철을 1시간쯤 탔을까? 인천의 송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허름한 곳을 어느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미래 도시를 연상하는 듯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역을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니 바로 선아가 사는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아 어떻게 너희 집까지 지하철이 다니는 거야? 선아는 한국에서 엄청난 부자인 거야. 선아는 한국에는 이런 아파트가 많다며 웃으며 따라오라고 했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선아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홍대에 있는 에어비앤비는 자꾸 생각났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엔 꼭 선아의 홍대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해보고 싶어요. 짐을 풀고 나니 선아가 배고프냐고 하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선아야, 우린 이제 너무 배고파. 왜 핸드폰만 보는 거야? 하니 선아는 기다려 치맥과 피자를 주문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아야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호텔이지 하고 우린 물었습니다. 선아는 웃으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니 문 앞에 치킨과 맥주 그리고 피자까지 한꺼번에 배달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 빨리빨리를 외친다죠. 이 뜻은
우리들에게 사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빨리빨리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불과 짐 풀고 이야기 나눈 후 30분이 넘지 않았다고요. 벌써 이런 음식을 집까지 가져다 주다니 호텔 아닌가요? 선아는 치킨과 피자를 먹을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가자고요. 이것 봐, 선아 여긴 정말 호텔이구나. 너 우리를 놀리는 거지? 라고 하니. 이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미국에는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호텔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선아와 함께 일주일을 인천 송도에서 머물렀습니다. 한국도 인천공항도 홍대도 송도도 우린 계속해서 놀라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아파도 누구나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사회의료보장제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도 높은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 간호장교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국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설명을 하니 할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죽기 전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며 우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 한국이 후진국이라면서요.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아직 휴전 중이고 전쟁 고아와 가난에 허덕일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최첨단이에요.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 강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다녀온 한국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장교가 되어 근무를 하겠죠. 한국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